네, 도내 사회복지계에서 갑질 미투, 이른바 갑투가 잇따라 터지고 있지요. 이달 초 진안군 한 복지관의 투서를 시작으로 김제와 완주 시설에서도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잇따른 갑질 미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평화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와 함께 짚어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잇따라 터지는 갑질 미투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이제 처음 발단이 된 게 2월 초경인데요. 네. 진안에 있는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갑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라는 이름으로 투서가 이제 사회복지계에 돌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김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이 갑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형식을 갖춘 투서가 또 사회복지계에 돌았습니다. 그러니 좀 있다가 또 다시 완주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이라는 대표이사가 갑질을 한다는 또 고발장의 형식의 투서가 또 사회복지계를 돌았죠. 이것이 네. 이제 지역에서 언론에 이제 많이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발점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안군이었어요. 네, 네.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이 진안 장애인 복지관의 관장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이고요.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석 부회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계에 근무하는 경우에 이제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보수 교육에서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즉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봤을 때 인권 강의하는 강사가 인권 침해를 한 것 이렇게 이제 네. 느껴졌기 때문에 파장이 좀 더 컸던 거고, 이것이 이제 진안군에서 또 이제 그 위탁한 법인에서 이분에 대한 해임 또는 이제 위탁 사업에 대한 반납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결과를 이제 지켜본 사회복지계에서 또 다시 이어지는 고발장으로 연속으로 번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안군 사건과 관련해서요. 일단 투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투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뭐 투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양이 좀 많고요.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 것 좀 발췌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폭언을 했고 모욕을 했고 비하를 했고 무시를 했다, 뭐 강요를 했다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심할서를 이제 쓰는데 심할서에 문구를 직접 수정해서 이대로 써와라. 라는 심할서 왕국, 많은 심할서를 작성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명목으로 추운 날씨에 여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여러 날 나무 수집을 했는데요. 그 나무 수집한 뒤에도 나중에 뭐 뒤처리를 잘 못했다라는 지적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왔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출마하면서 그 선거운동에 이제 직원들을 차량 운전을 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직원들에게 이제 또 막말 많이 했는데요. 일하기 싫으면 빨리 떠나라.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 뭐 심지어는 자기 개인적인 또 인맥으로 알게 온 일들을 직원들에게 천막치기라, 방송 장비를 하나 청소시키는 등 이런 일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총 투서가 한 4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네. 내용의 투서가 돌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드러나면서 노동부가 특별감사를 벌였죠. 네, 이제 법인에서 이제 외부 이사들, 외부의 이제 조사원들을 이제 의뢰를 맡겨서요. 법인 자체에서 인권 실태 조사, 뭐 괴롭힘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또는 언론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도자료까지 나왔습니다. 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직원들 실태조사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의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고요. 또 임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이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 수당, 주유 수당 또는 1,600만 원의 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조금 더 보강 수사를 마친 뒤에 3월 중에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위탁 기관인 해당 시설의 관장이었던 이제 A 씨는 결국 해임 처리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네. 그 절차는 법인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요. 이제 외부의 시민사회단체에게 이제 괴롭힘 조사를 해달라고 외부 인사를 요청을 해서 좀 공정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제 해임. 네. 법인에서 해임하고 그 이제 권고 사직해서 그 결과 보고를 이제 진안군에다 보고한 걸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은 이제 해당 시설을 위탁하고 있었던 네. 그 법인 네.
법인과의 위탁 관계를 해지하고 계약을. 이제 네. 법인이 스스로 네.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음, 이 사업을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반납까지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진안군에서 다시 모집 공고까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그 법인을 진안군은 모집하겠다. 일단 뭐 검찰 송치 여부는 추후에 이제 확인이 되니까 네,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법인에서 괴롭힘 조사는 두 차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음, 이제 관장을 중심으로 한 1차 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가 2차례, 두 차례에 걸쳤고 그 최종 결과가 이제 그렇게 관장이 해임 조치를 하고 위탁 사업을 군에다 다시 반납하는 음. 법인의 결단이 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사고는 났지만 법인의 음. 이제 이런 절차들, 공정한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좀 더 나름대로 좀 네. 공정했다, 잘했다 이런 좀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대응이 좀 신속하고. 예, 신속하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곧바로 또 다른 지역에서 갑질 폭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김제인가요? 네, 김제시의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냥 김제 장애인 복지관이라 해도 되는데요. 네. 여기에 관장도 역시 이제 갑질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었는데요. 음. 진안군에 비해서 좀 장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 17쪽이나 됩니다. 진안군 한 4쪽인데 여기는 네. 17쪽이니까 양도 많고 그 음. 내용을 좀 봤을 때 저희도 이제 그 고발장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진안군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조금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 있어서 이제 괴롭힘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뭐 감사라든지 지도전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투서 내용을 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좀 대략적인 좀 얼개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뭐 지난군과 비슷합니까? 아니 지금보다 좀 네. 더 심하죠. 한번 네. 들어보실래요? 기사가 된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폭염주의보,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도 시멘트 공사를 직원들이 직접 3일간 시켰다고 한 내용이 있고요. 그것만 좀 천천히 네. 말씀 좀 해주셨으면 숨쉬기가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지하 청소를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전문업체에다 맡기자고 했는데 관장은 직접 직원들이 해라라고 지시를 또 했답니다. 네. 그리고 차량 세차에서 이제 특히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관장은 세차를 5시간 동안 하게 했고 또 관장이 그 세차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흰 장갑을 끼고 면봉으로 칫솔로 점검 네. 체크했다는 과정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많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충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에게 점심값을 지불하게 한다든지 관장의 라인을 세워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네. 또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시설을 기능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총 17쪽에 달하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네. 아니 줄 세우기도 했어요 직원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승진시킬 수 있고 뭐 팀장이라든지 이런 조직 체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심지어 이런 말을 직접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 나는 상관한테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내 앞에서는 항상 예스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언행들도 직원들에게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 투서에 관장의 갑질을 고발하면서 무섭고 힘들어하는 동료 일동 올림 이렇게 적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여러 직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연도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5년도 정도 쭉 있었던 일을 17쪽에 다 썼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갑질이 있어 왔던 것이고 여러 직원들이 당했거나 같이 뭐 당했거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열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일이 이제 고발장이 돌면서 이제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이제 생각들 마인드나 지역사회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죠. 아직까지도 우리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은 배신자 뭐 이런 취급을 좀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발장 직원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돌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신분이 노출되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사람을 누가 썼는지 이 내용을 보면 추측할 수 있거든요. 복지관 네.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이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이것에 동참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동참했던 직원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후에 이제 후속적으로 불이익이 따를까봐 걱정이 많이 되겠죠. 네.
아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재취업도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네. 전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했는데요. 다른 네. 직장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를 받은 새로운 기관장들이 전에서 일했던 그 경력에 전 시설의 시설장들에게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일일이 문태성이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일을 어떻게 했냐, 일 잘했냐, 어떤 불만이 많았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 좁은 사회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다시 취업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네. 해당 복지관 법인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결과가 네. 나왔습니까? 뭐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장애인복지관은 절차나 순서 또는 공정성이 조금 깔끔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번 김제시 장애인복지관은 좀 이랬다고 합니다.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면담하고 관장 면담하는 조사를 취했고요. 그 결과 그 관장에게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라라고 종용을 해서 수용했고 그 법인이 사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또는 이 사회복지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첫째는 정확한 조사, 진상이 좀 조사돼야 되는데 그 진상 조사를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덮은 것 아니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진안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 기관, 시민사회단체의 외부 조사위원들을 받아들였고 그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붙지 않는데 이 김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공정성 시비,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런 요구들도 계속 제대로 조사해라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 투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네, 근데 그렇죠. 이 김제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없이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네, 물론 네. 이제 과정을 거쳤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인 자체적으로 이사들이 네. 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지역 사회복지계에서는 이건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해서 해임 조치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닌 법인 자체적으로 면담 또는 그것을 조사라고 해서 네. 해임 조치하고 사회직서를 받았다는 것은 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김제 같은 경우도 진안군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인가요? 네,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 네. 전국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은 지자체가 위탁을 하고 있죠. 그럼 진안군 같은 경우는 법인이 스스로 네. 그 위탁을 반납했잖아요. 네, 그렇죠. 운영권을. 네. 여기 여기 법인 김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행동들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소식은 안 들리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사회복지계에 쭉 있었으니까요. 계속 법인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건 아니냐, 그리고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외부 시민사회단체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좀 하자 이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인이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제시도 움직임이 없고. 김제시는 이제 원래 당초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사 지도 점검을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네. 시민사회나 언론이 많이 이제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오늘부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재 씨는 네. 지도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냐, 이 진상조사를 좀 위해서 나가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네. 거냐 했더니 지도점검 이제 고발장 내용에는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으로 가본다. 뭐 그런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괴롭힘에 대한 갑질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좀 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안군과 여러 가지로 좀 비교가 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제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팀장님께도 지난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 군에서 했던 것처럼 절차나 공정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이 법인에게 위탁한 법인에게 좀 제안하고 권고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주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죠. 완주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사회복지법인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원이라고 얼마 전에 이 전 이사장님께서 국민훈장까지 받으셨습니다. 동백장까지 받으신 아주 유명한 시설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이사장님이 교체되었고 그 새로 교체된 이사장의 갑질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발장이라는 이름을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또 투서로 형식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사장의 갑질 논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법인이 시설이 총 운영하는 시설이 2개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학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개 시설의 원장을 부당을 해고했고 부당 해고라고 판결이 나와서 이제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복직을 안 시키고 원직 복직을 안 시키고 평직원으로 원장이었는데 평직원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타 그 외에도 또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들에게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하기도 했고요, 변경하기도 했으며 또는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이 결혼이 생기면 퇴직하고 결혼이 생기면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시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필요 없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제 본인의 외제차가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된다며 자신의 외제차 차고지를 만들도록 직원에게 지시했고 또 남자 직원들은 돌산을 깨는 등 차고 털을 만들기까지 했답니다. 네, 멀게 해서 차고를 만들어요? 이제 주변이 이제 거기는 좀 돌이 네. 있나 봐요. 돌산이라고 하나 봐요. 아, 돌산을 깨서 차고를 집을 만들게 만들었다. 해요, 직원들한테? 예, 남직원들이 이제 그 일에 네. 동원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축소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한 건을 취하해 줄 테니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는 문자도 발송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제 직원들이 연가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연가 네. 신청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연가 사용을 제약하는 자체 운영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답니다. 또 이제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침해가 인정되어서 특별 교육을 명했지만 아직 뭐 코로나 이유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진안군은 한 4쪽, 그다음에 김제시는 17쪽, 근데 여기는 한 7쪽에 달하는 7쪽에 달하는 문서가 네. 배포되었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진안군은 양반이었네요. 진안군 예, 뭐 네. 장수로만 봐도 그렇고요. 내용도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복합 이 종합 선물 세트 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들어 있네요. 네, 그렇죠. 될 만한 것들이. 예. 네. 그동안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는 많은 분들이 희생과 봉사, 사랑 이런 단어들로 인식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 또 운영도 좀 태도나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랜 관습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자체에서 지도 감독이 이제 워낙 위탁 법인들에게 또는 네. 시설장들에게 이사장들에 맡기는 이런 관행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질적 병폐들이 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또 이제 이제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도화선이 진안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잠깐 언급으로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잇따라서 네.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뭘지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제에는 뭐 희생, 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강요가 이제 스스로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네. 또 있는 거고 또 그 직장 내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보면 그 강요를 당연시 느끼는 것도 또 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쌓이고 정도가 심해지고 또 관장의 갑질이 처음에는 약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네. 또 관장의 지역사회에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언론계라든지 많은 인맥들을 자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시설 종사자는 위축되는 거죠. 음. 그런 병폐들이 계속 쌓다 보면 이제 시설장은 처음에는 특정 개인에게 갑질을 하다가 네. 전체 직원들이 있는 회의석상에서도 갑질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은 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자기 측근 외에는 다 갑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개인과 개인이었던 직원들이 위축됐다가도 다시 네. 이제 그분들이 서로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공감하면서 이것이 이번 고발장처럼 연대하는 힘이 발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이분들이 이제 기관장이 되시기 전에 네. 예, 그 직원들 같은 생활들을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음. 이제 제가 과거에 2002년도에 전주에 있는 참사랑낙원이라고 과거에는 갈매산 정신요양원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를 압박해서 시설장을 공개 채용해라 해서 네. 이제 그때 처음 공개 채용해서 제가 원장으로 공개 채용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제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됐어요.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의 최연소 공개 채용 원장이다라고 나왔어요. 네. 이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회복지계가 그만큼 폐쇄적이고 공개 채용하지 않는다. 공개 채용 형식은 취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내정자들로 시설장을 안 친다.
재단에서. 네, 법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장들 대개 그 법인의 임원들 또는 대표이사의 친인척들, 인척들이 그런 경우가 중심이 이제 많군요. 많이 있죠. 네. 아니 그리고 관장들에 보면 임기가 제한이 없어요, 보통? 이제 위탁은 보통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개 이제 5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위탁 기간 동안은 그 관장이 특별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에서는 그 관장 신분을 보장해주죠. 네. 관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음. 신분 보장을 해줍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관장이 다시 위탁이 또 반복해서 그 법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위탁한 법인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재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관장들은 거기서 막대한 권력, 막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지자체의 네.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예, 어떤 부분도 좀.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그 두 경험을 다 봤을 때 전적으로 저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가장 크고 가장 원인이 첫 번째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자체는 지도 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똑같이 제가 공무원들 여러 차례, 정치인들 여러 차례 만나보지만 똑같은 핑계예요. 네.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음, 인력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나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과거에 2016년도에 송하진 도지사님하고 시민사회진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상설 민관 감사팀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도단위에 좀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사회 진영이 요구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이후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지키려고 하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없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 듣다 보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오랜 병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네, 그렇죠. 드네요. 네. 네, 어차피 일은 네.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이제 행정도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사고가 터지면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생겨서 업무량이 폭증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공무원, 이 공무원들도 업무가 폭증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대충 빨리 해서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네, 더 많은 고발장과 더 많은 용기가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